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성대신문에서 문화부서장으로 일하고 있는 황수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이고 현재 성대신문 편집장인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서울병원 산부인과에 일하고 있는 전문의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피임은 왜 해야 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고딩 엄마 아빠들 뭐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영아 유기 사건이라든지 아동 학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 이제 충분하게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좀 줄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만 해도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제대로 성교육을 못 받았었고, 아름아름해서 듣거나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전문적이지 못한 지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을 못 받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으로 한 임신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이 좀 사회적으로는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두 분은 피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학교에서 보건 시간에 배운 거는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안다고는 말도 못 하겠네요. 네. 그럼 혹시 알고 계시는 정보는 뭐 얼마나 되실까요? 콘돔을 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관 수술을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자궁 안에 설치하는 거. 네, 그거 하고 이제 피임 약을 먹는 거 정도. 저도 방금 얘기해주신 일단 피임약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콘돔을 쓰는 거, 그리고 아예 영구 피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술이나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걸로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피임 기구, 조금 생소한 피임 기구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여성용 콘돔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저 처음 들어봐요. 혹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용 콘돔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아서 아마 확실히 좀 생소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남성용 콘돔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고, 남성용은 남성이 성기에다가 삽입을 하는 형태고, 여성용 콘돔은 여성이 질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팔에 넣는 피임 기구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에 넣는? 팔에 넣는 거? 팔에 넣는 피임 기구. 주사 넣듯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칩을 넣는 건가요? 뭐죠? 저는 처음 들어봐요. 팔에 뭘 넣는 거죠? 저희 두 분 다 처음 네, 처음 네. 들어봐요. 교수님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칩을 넣는 건 아니고, 막대기처럼 생긴 한 4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사이 정도? 네, 이 정도 되는 길인데, 그리고 이제 팔을 요 전환 있는 쪽에다가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안쪽에 이렇게 삽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키트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쪽에 칼 같은, 바늘 같은 네, 그런 것까지 되어 있어서 이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넣으면 피하 쪽으로 삽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피임 기구가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임 기구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궁 안에 삽입하는 기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미혼 여성에 있어서는 자궁 안쪽에다가 이식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나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피임약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 팔에다가 넣는 피임 기구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상품명으로는 저희가 임플라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쪽에서 지속적으로 호르몬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약을 뭐 매일매일 먹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번 끼면 한 3년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몸을 좀 소중히 할 수 있고 그거를 방어하는, 프로텍션하는 목적으로 피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피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피임약을 진짜 피임용으로 먹기도 하고 이제 뭔가 생리주기를 맞추거나 하는 용도로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리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으면 그 피임의 효과도 같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피임약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그 약을 발명을 했을 때 이 효과를 피임을 위한 효과로 했으니까 피임약이라고 부르지만 그거의 부수적인 효과로는 생리 주기를 맞추거나 또는 생리양을 줄이거나 뭐 생리통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많이 쓰냐면 10대 되게 많이 써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능 전에 또는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예체능하는 사람들은 뭐 실기시험 이런 것들 그런 거 앞두고 있을 때 일부러 조절할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요. 또 궁금한 게 저는 생리통이 좀 심해서 고생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피임약을 먹는 게 생리통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생리통이 생기는 기전 자체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자궁이 수축을 일으키면서 그때 나오는 그 분泌 물들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생리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배란을 하면서 더 심해지기도 하니까 배란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제 피임약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훨씬 좀 개선이 되는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리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 줄여주기 때문에 자궁의 수축 정도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덜해질 수가 있어서 생리통이 심한 분들에서도 약을 써도 진통제나 이런 게 효과가 없는 분들은 피임약을 쓰기도 하고요.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저는 기구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여자 자궁에 삽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뺄 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교체 주기라던가 혹은 또 자궁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신체적으로는 있지 않은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자궁 안쪽에 내막에다가 이제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생리를 하는 부분을 내막이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다가 거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넣을 때는 한 1, 2주 정도는 약간 이물감이라든지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제를 넣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제 상품명으로 보자면 제이디스라는 거는 3년 교체 주기 그리고 카일리나랑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길게 피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기구들을 쓰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임 기구를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골반염을 앓고 있거나 그러니까 감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쪽에 기구가 들어감으로써 감염이 더 퍼지거나 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피임 효과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생리통이나 뭐 생리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성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질 안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기구를 넣는 게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쭤봐도 되나요? 좀 궁금한 게 이건 들었던 건데 정관 수술이나 이런 거는 영구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피임을 하려고 수술을 하는 건데 그 몇 프로의 확률을 뚫고 임신이 되는 경우를 들었는데 실제로 맞는 건지랑 그리고 또 다시 풀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정관 수술이라는 거는 정자가 형성을 해서 그게 밖으로 배출되는 그 길을 끊어준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서 이제 지져서 끊어준다는 의미지만, 그래도 이거는 100%라는 건 없고요. 한 0.1%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임신이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 시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어쨌든 끊었다라고 하더라도 나가는 길 쪽에 남아있는 정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어디 숨어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확률이 떨어져서 수술을 하고도 10번에서 20번 정도 다시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신 시도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이론적으로는 내가 가족 계획이 없었다가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아이를 갖고 싶다
또는 또 요즘에는 재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시 이거를 묶는 이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하나, 둘, 셋. 교수님 말씀해주세요. 네. 질염은 그냥 여성의 감기 같은 거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질염 자체가 성병으로 전달이 되는 질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 평소에 염증 생기듯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상재균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질염이 다 이제 감염에 의한 성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세모는 뭐죠? 세모, 저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거는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세모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콘돔은 다 구입이 가능하고 뭐 돌기형이라든지 또는 뭐 사정을 좀 지연시키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그런 콘돔은 판매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특집 준비를 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특집을 사실은 지금 촬영자 기준으로는 딱히 구체화가 많이 안 된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저는 그래도 다 많이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새로운 내용도 많았고 기사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기억해줘야 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느낀 바가 있는데 이제 평소에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인스타그램이나 좀 그냥 검색창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고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잘 아시는 분께 병원에 찾아가서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껴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산부인과라 그러면은 다들 막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또는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임신 준비를 하다가 뭐 안 돼서 겨우 찾는다든지 30년간 한 번도 검진을 해본 적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 초경을 시작하기 전 또는 초경을 할 때쯤 또는 초경하고 나서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10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엄마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발견을 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치료들은 하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좀 바뀌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산부인과 검진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한데 성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차피 질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초음파를 본다든지 다른 뭐 증상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문턱 자체를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리통이라든지 또는 생리양이 너무 많다든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참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말고 혹시나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그거를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지 경과도 좋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주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